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던 사이코패스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이 보편적인 사이코패스 특성에 맞지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의문점으로 남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의문점을 오랜 시간 갖고 있다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는데 우연찮게 해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4화의 주 이야기입니다.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4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추리소설, 2장 재색주기, 3장 남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 4장 여성 시리얼 킬러, 5장 선자의 수수께끼, 6장 수수께끼 해결, 7장 요약, 순서로 파일링 디렉터 오프닝 4화를 진행하겠습니다. 1장 추리소설, 자본주의 발전하고 함께 발전하는 장르가 소설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제일 먼저 소설이 발전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책을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책을 읽을 여유가 별로 없죠. 나의 부를 측정할 때 시간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하나의 측정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상대의 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2시에서 5시 사이에 식사 약속을 잡는 심리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추리소설은 영국,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일본도 강세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힘을 못 쓰는 이제 문학 장르입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긴장감, 뭐 서스펜스, 스릴 등을 이제 유지해 나가면서 전개되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결과 또한 논리적, 뭐 이성적, 과학적이며 마지막에는 이제 뜻밖의 반전으로 감탄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된다. 한국식 암기 주입식 교육은 이제 외우는 거는 강한데 창의력이 부족해서 추리소설 같은 장르가 현실적으로는 발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도 교육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토론도 많이 하고 또 국가 경쟁력이 이제 많이 높아졌잖아요. 에드거 앨런 포, 그리고 뭐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추리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 필립 말로의 이제 레이먼드 챈들러 같은 좋은 작가가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하고 검은 고양이는 초등학교 때 저의 첫 추리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때 충격을 엄청 받았었죠. 1950년대 일본 추리소설계의 거장 람포에 의하면 추리소설에 나오는 트릭이 802가지가 발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적어도 1000가지 이상의 트릭이 발표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추리소설 트릭 1000가지를 수집해 보려고 했는데 하는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름 추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의 시리얼 킬러 이름 맞추기. 영철 하면 유영철, 호순 하면 강호순, 남규 하면 정남규, 춘재 하면 이춘재, 두영 하면 정두영. 퀴즈. 선자 하면 김선자입니다. 맞추셨나요? 김선자는 1986년에 청산가리로 2년 동안 6명을 이제 공격을 해서 5명에게 이제 피해를 입혔고 한국 최초의 여성 시리얼 킬러다라는 이제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성 시리얼 킬러는 김선자 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2장 재색 주기. 잠시 시대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조선에는 셜록 홈즈급 명탐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형조 판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이 분석한 조선시대에 사람을 해치는 동기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
재물, 돈 때문에. 두 번째, 색, 치정 때문에. 3. 주, 과음, 폭음, 술 때문에. 4. 기, 성질, 성깔, 뭐 자존심 같은 거죠. 이제 욱해서 욱 때문에. 이렇게 재색축이 4가지입니다. 이런 4가지 동기 유형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재색 주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2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양대 산맥은 재와 색입니다. 돈과 여자, 돈과 치정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습니다. 인간사는. 인간이 질리지가 않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자, 두 번째가 도박, 세 번째가 이제 돈 세는 것. 한계 효율 체감의 법칙이 이제 작용하지 않는 것이 돈 세는 것이랑 권력 욕구입니다. 돈은 한계 이용 체감의 법칙을 벗어난다. 돈을 버는 것만큼 물리지 않는 게 없고 무조건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로 인해서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색, 여자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3장, 남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 그 결혼한 남자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이제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 사람을 해치는 사건 572건의 이제 동기를 보니 3위가 빚, 돈, 가난 때문에, 그리고 2위가 술 먹고 폭행치사, 술 때문에, 1위가 아내가 남편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가 돼요. 남편들도, 남자들도 이제 아내, 여자를 많이 해치지만 아내들도 남편을 많이 해칩니다. 어민수, 뭐 고유정, 이은혜, 포천 고무통, 그리고 수온 니코틴 미숫가루, 그리고 남양주 니코틴, 그리고 양양 방화, 이런 사건들도 다 아내들이 남편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를 해칩니다. 결혼한 남녀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서로의 배우자들입니다. 뭐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 대우가 이제 좋지가 않아서 당하다가 이제 남편을 공격했겠죠.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서로 사망보험금을 좀 많이 노립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월등히 강하잖아요. 이제 그런 남자가 언제 제일 위험하냐? 먹을 때랑 잠잘 때입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그 인간 중에서 가장 힘센 삼손도 잠잘 때 머리가 깎이잖아요. 만약에 와이프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음식에다가 수면제랑 졸피뎀을 타서 주면 그걸 먹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갑자기 남편이 여행 가자고 하면 약간 좀 의심을 한번 해볼 만하죠. 4장, 여성 시리얼 킬러. 무섭죠, 여성 시리얼 킬러. 사이코패스는 인구의 1%입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인구의 4%, 25명 중 적어도 1명은 이제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남자의 이제 17%, 그리고 여자의 7%가 사이코패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남자 시리얼 킬러랑 여자 시리얼 킬러랑은 이제 피해자 선택 측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 시리얼 킬러는 71%가 멀리 가지 않고 이제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62%가 낯선 사람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아는 사람을 노린다. 여성 시리얼 킬러에 대해서는 미스테리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여자는 시리얼 킬러가 될 능력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리얼 킬러라는 용어의 초기 정의를 보면 그 성적인 요소가 이제 포함된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킬러는 대부분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성적인 요소의 여자 시리얼 킬러가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성이 시리얼 킬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구 문헌에 따르면 모든 시리얼 킬러의 약 16%가 여성입니다. 여성은 시리얼 킬러가 될 수 없다고 오해한 이유는 실제로 여성 시리얼 킬러가 남성 이제 시리얼 킬러에 비해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그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여성 시리얼 킬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 시리얼 킬러의 이제 특징이라는 게 한국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미국 여성 시리얼 킬러의 특징을 요약하면 미국 여성 시리얼 킬러의 98%가 백인이고 31세에서 38세 사이에 첫 사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거나 이전에 결혼한 상태가 많습니다. 보살핌을 주는 직업 있잖아요. 간호사 또는 이제 비슷한 유형의 의료 종사자가 많았습니다. 평균 희생자 수는 약 6명이고 희생자 평균 연령은 48세입니다. 희생자 평균 48세는 48세 남자가 아니고 여성 시리얼 킬러는 대부분 요양원이나 유사한 환경에서 다수의 노인을 목표로 희생자를 내고 또 다른 여성 시리얼 킬러는 이제 어린이들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노년층과 어린이층을 합쳐서 평균을 내다 보니 평균 48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 시리얼 킬러의 이제 동기는 50% 이상이 이제 금전적 동기고 20% 정도는 힘을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숙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약 80%는 여성과 이제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약 62%는 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남자 시리얼 킬러랑은 반대입니다. 4장 김선자의 이제 수수께끼. 미국 여성 시리얼 킬러의 특징을 한국 여성 시리얼 킬러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다르지가 않아요. 유사점이 매우 많습니다. 김선자 사건은 한국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2000년 초기에 이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쯤 막 저도 막 파일을 갖다 많이 보고 그걸로 막 스토리도 쓰고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생기잖아요. 경험치가 생기다 보니까 김선자 사건에 저는 이제 의문을 가집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은 김선자 사건에서 김선자는 보편적인 학문적으로 보편적인 시리얼 킬러 이론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진 의문이 뭐냐면 김선자 사건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의문점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편과 장성한 세 아들을 둔 47세 평범한 가정주부 여성이 갑자기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로 친구, 개원, 채권자 아버지, 동생, 사촌 조카를 차례로 공격할 수가 있느냐입니다. 처음 치고는 범죄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그 범죄도 순서가 있고 경험치가 늘어나면서 점점점 흉폭화가 되는 게 제 정석인데 초범이 너무 세다. 그런데 김선자는 전조 증상이 없다. 이것이 제가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전조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학문적으로 전과가 없는 사이코패스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여성 시리얼 킬러를 설명할 때 학문적으로 큰 공백이 생깁니다. 김선자가 전조 증상이 없는 최상위 사이코패스인 하이팩트 원 사이코패스인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아쉽게도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자료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지만, 한국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형사선에서 그 사건이 딱 끝나갖고 검찰로 넘어가면 그걸 끝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뭐 어린 시절이라든지 이런 그 과정을 심도 있게 조사가 되지도 않고 또 공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선자는 파일링 디텍터의 보편적인 시리얼 킬러 이론에 맞지가 않아서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는 수수께끼 미스테리였습니다. 5장 수수께끼 해결. 그러다가 2020년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화성 이춘재 사건으로 이제 유명하신 하승균 전 총경님이 계시는데, 이 하승균 총경님이 유튜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 하 총경님이 그 형사 생활을 했던 그 경험담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 총경님께서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김선자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1982년 5월경에 한정식 집을 운영하는 김선자를 하총경님께서 강도 혐의로 검거를 했었다고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김선자가 버스 안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먹고 잠이 들면은 이제 소지품을 강탈해가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5명이었는데 이 일로 김선자는 검거가 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구가 가진 13년 동안 그 수수께끼 미스테리가 이제 깔끔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죠. 보편적 시리얼 킬러 특성에서 김선자는 벗어나지 못했다. 김선자는 강도로 3년 교도소 생활을 한 뒤에 출소한 후 범행 도구가 수면제에서 청산가리로 바뀐 겁니다. 학습으로 인해서 범죄 도구가 진화한 것입니다. 왜 진화했을까? 수면제를 사용했더니 피해자가 살아서 신고도 하고 또 자신을 봤으니 목격자 증언까지 해가지고 꼼짝없이 검거가 되니까 수면제에서 청산가리로 바꾼 겁니다. 하승균 전 총경님께서 이 김선자 사건 이야기를 안 해주셨다면 한국의 여성 시리얼 킬러를 설명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하승균 전 총경님께서 오랜 시간 유튜브 방송 하기를 바랬는데 김선자 사건 이야기를 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20년 11월 12일 갑자기 별세를 하십니다. 경찰 수사관으로서 경험치가 높은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 개인 방송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안타깝죠. 왜냐면은 경찰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유튜브 방송 같은 거에서 이제 얼굴을 오픈하고 방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청렴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약. 첫 번째, 김선자는 한국 최초의 여자 사이코패스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두 번째, 전과가 없는 사이코패스는 드문데 김선자는 전과가 없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의문이었다. 세 번째,
김선자는 전과가 있었다. 그런데 평범했던 한정식집을 운영했던 김선자는 왜 그랬을까요? 김선자는 왜 돈이 그토록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카바레 출입이 문제였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사활을 마치고 5화에서 뵙겠습니다. 파일링 디렉터 이 오프닝을 하는 게요, 그냥 제가 말하기 연습하는 거예요. 오프닝을 한 10개 정도 하고 복근적인 사건 이야기는 11화부터 연도별로 할 생각입니다. 그럼 5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